자, 오늘은 2025년 5월 2일입니다. 화창한 날씨, 아주 이 전원 풍경이 마음에 쏙 드는, 봄 햇살이 아주 따사로운데 덥지는 않고요. 기온은 지금 17도? 딱 적당한 기분 좋은 날씨입니다. 한 달 살기 지금 양평에서 하고 있고요. 제 소설 두 번째 이야기 쓰레기섬 가제인데 그대로 출간이 될지 제목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정한 제목 쓰레기섬입니다. 네, 스토리는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고요. 전편 카스트라토보다 훨씬 흥미진진하고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혼자 나와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집필을 하니까 집중이 잘 돼요. 잘 써집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고, 또 제가 가진 능력의 한계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집중력, 때로는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 집필 작업은 일상을 영위하면서는 하기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 집에서 또 제 연구소에서 또는 간혹 이제 카페에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연속성이 잘 이어지지 않고요. 또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카스트라토 이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집중 작업을 위해서 한 달 살기를 강릉에서 시도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집중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2편 쓰레기섬은 양평에서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계획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아침 식사하고 집필 작업하고 뭐 이런 루틴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 아침 운동이 좀 여건이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지난번 강릉에서는 해안가에 있는 이제 방을 잡았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나가면 해안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침 운동으로 이어지고, 아침거리 빵 같은 거 사오고 해결하고, 그리고 집필하고 뭐 이런 이제 루틴이 가능했었는데, 여기 양평 숙소는 지금 보시는 이 시골 전원 마을의 저 언덕배기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동네 주민들께 뭐 개도 짖고 닭도 울고 뭐 이런 이제 환경적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이 괜히 또 튀는 방해를 끼치고 새벽 잠을
깨우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까봐. 왜냐면 제가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아침형 인간이라. 때로는 뭐 5시 반 아니면 6시, 좀 늦으면 6시 반, 이때는 이제 깨면 저는 이렇게 막 침대에서 이렇게 뒤척거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발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이 여건이 되면 바로 나와서 운동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 동네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부엌에서 아침 거리 준비해서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휴식 취하고, 커피는 이제 아침 식사와 함께 제가 마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앉아서 지필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점심 무렵 되면 다시 나와서 점심 준비해서 차려 먹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소화 좀 시킨 다음에, 소화시킬 때 뭐 아침 준비하면서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정우 선수 출전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야구 경기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전날 밤에 했던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나 유로피언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이런 이제 경기들이 있었으면 하이라이트 영상 뭐 이런 걸 본다든지, 뭐 혹은 뭐 여기저기 제가 찾아보고 싶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는 뭐 이런 컨텐츠들 보면서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혹은 뭐 소화시킨다고 조금 감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필 작업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이게 오후 3시 20분인데요.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산책 겸 운동을 합니다. 이제 산책이긴 한데, 이따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 영상엔 이 각도, 경사도 이게 이제 잘 실감이 안 될 겁니다. 이 영상의 한계상. 근데 상당히 가팔라요. 거의 뭐 우리가 등산할 때 늘 어느 산에나 있는 깔딱고개 라고 주로 지칭하는 급경사 구간, 뭐 그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가파른 경사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산책 정도는 아니고요. 산책과 등산의, 가벼운 등산의 효과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이제 오후 운동 코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론 이제 가을의 황금들녘은 아니고, 모내기, 여기는 끝내셨네요. 모내기가 이루어지고 이제 파릇파릇 돋아나는, 곧 이제 여름 햇살, 바다 무럭무럭 크고 가을의 벼가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쪽 왼쪽에는 파 같습니다. 파밭. 파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이 함께 일을 하시던데, 파 심고 관리하고 잡초 솎아내고 뭐 이런 이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파밭에서의 단체 조업 광경도 좀 아름답고 추억이 돋는 그런 농촌 목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일락이 한 그루 요 마을 초입에 있어서 늘 산책할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요 꽃이었는데 매화였나? 다 졌네요. 며칠 사이에 꽃이 다 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을 입구고, 강하 1로 이제 왕복 2차선
자동차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 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더 이상 나가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진행합니다. 가는 길에 이제 들르게 될, 지나치게 될 이미란 발효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발효와 부패의 차이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이제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생명체, 죽은 거는 부패 현상이 진행되고 살아있는 것은 발효 현상이 진행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 누룩이라든지 된장,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효식품 의 경우에는 부패가 아니라 건강하고 맛있고 뭐 이런 식품화 되어가는 발효 현상이 일어나고, 주로 동물성, 그쵸? 동물성의 그 지방, 단백질 등의 세포 등 생명력을 잃고 세포 활동이 중단되고 나서부터 그 사망이죠. 죽은 이후부터는 이제 부패가 진행되는 뭐 그런 말씀 같습니다. 부패 현상은 우리 범죄 수사, 과학 수사, 법의학, 프로파일링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쉽지 않고,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언제 사망한 것이냐, 거기에 따라 용의자의 알리바이 문제, 범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범인이 될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간 사람, 이렇게 딱 이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사망 추정 시각이란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단 말이죠.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패 현상을 연구하고 통상의 조건일 경우, 실내 조건, 야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눈비 등의 다른 악화적 기상 조건이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햇살이 어땠는지, 온도에 따라 바람, 그 사이에 또 며칠이나 주, 월 단위가 지난 시신의 경우 그 사이에 변화들이 있잖아요. 기상 변화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었을 때의 부패 정도만 가지고 사망 추정 시각을 아주 좁혀서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차 범위가 포함되고 상당히 넓은 추정 시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법곤충학 연구도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파리가 연구의 대상이죠. 우리 주변에 늘 어디에나 있는 파리. 그 파리는 이제 시신의 부패를 어떤 다른 그 동물체보다 더 빨리 잘 감지하고 날아오죠. 그래서 알을 낳죠. 번식을 합니다. 이제 그 알이 부화되고 우리가 흔히 구더기라고 이야기하는 애벌레가 나오게 되고, 꼬물꼬물 그 하얀, 어떤 분들은 징그럽다고 하시겠지만 이 법과학, 곤충학 연구에서는 반가운, 때로는 고마운 존재, 그들이 생애 주기가 첫 번째 일회성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한 사이클에 돌아가서 성충이 되고 두 번째 사이클에 알과 애벌레, 구더기가 나온 것인지, 뭐 그런 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면 시신의 부패 현상이 가지는 오차범위와 변수들의 일정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죠. 법곤충학적인 이 파리 등 그 부패 시신에 모여드는 곤충들, 그들의 특성, 생애 주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추정을 하면 말이죠. 이
이 아름다운 전원마을의 오후 산책을 하다가 또 아프고 무겁고 슬픈 사람의 사망, 변사, 시신의 부패, 사망 추정 시각, 사후 경과 시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로 이어져 버렸네요. 저는 이렇게 그 아주 작은 그렇게 막 유별나지 않고 막 그런 들꽃들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아주 잘 가꾸어낸 화려하고 멋진 꽃들도 물론 아름답죠. 좋고 그리고 고가로 이제 구매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또 있고요. 근데 그런 꽃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들에 틈새에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피어있는, 때로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름을 아시겠죠. 좋아하시는 분들, 조예가 깊으신 분들,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저 무슨 꽃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름은 많이 몰라요. 그냥 노란꽃, 뭐 계란꽃, 뭐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잉크꽃 막 이렇게 그냥 우리들끼리 부르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꽃, 뭐 먹어도 탈은 안 나지만 그다지 맛도 없고 그런 꽃, 먹으면 안 되는 꽃, 뭐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제가 동두천에서 살 때 산으로 들로 쏘다니고 친구들하고 모험하고 놀고 그럴 때 이제 꽃의 의미 였습니다. 조금씩 숨이 차게 시작하고 새가 완전히 다 날아가네요. 오른쪽으로 가면 알밤 농장인데 지난번에 제가 길 잘못 들어서 한참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제 숙소는 저쪽이 아니라 이쪽. 그리고 여기서부터 급경사 오르막길.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거칠은 길에 서면 미소를 기억해 두자. 뭐 이런 노래. 오르막길. 정인 씨가 부른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울리는 상황이죠. 이 아름다운 전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물론 저분들은 뭘 모르시네 이러실 수도 있겠죠. 제 숙소 주인분들도 하루 종일 일하시더라고요. 텃밭 넓지도 않은데 관리하시고 흙 정리하시고 물 뿌리시고 뭐 이런 작업이 하루 종일 이시던데 그거 너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반문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손님으로, 방문자로, 구경꾼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고 부럽고 그럴지 몰라지만 실제 거주자로 살 경우엔 나름의 또 어려움과 애환과 귀찮음과 아쉬움과 부족함과 도시에만 있는 뭐 이런 편의나 문화, 의료, 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결핍, 이런 문제들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인생이 다 그렇죠. 사는 게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놓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 드는 경우가 많죠. 저놀부 두 손에 떡 들고 가난 백미 등치고 뭐 이런 민중가요가 있는데, 그런 갑질하는 욕심꾸러기 놀부가 되든지, 아니면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뱁새가 되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꿈꾸는 건 좋지 않습니까? 실제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꿈은 꾸고 욕심도 부려보고 바람도 가져보고, 하지만 딱 현실성, 부작용,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그냥 꿈으로 머물기, 놔둬야 할 건 놔두고 현실로 한번 시도해볼 건 시도해보고, 도전할 건 도전해보고. 이야, 다 왔습니다. 오르막길 거의 끝. 오늘의 산책 겸 등산 완료. 오르막 정상. 저 집에 2층이 제가 쓰는 숙소입니다. 1층은 주인집 가족이 사용하시고요. 아주 좋은 분들. 지금은 텃밭일을 안 하시네요. 지금 이게 검은 비닐봉지로 쭉 덮여 있는 곳이 이제 텃밭이고, 아래쪽은 상추, 깻잎 뭐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건 까먹었고요. 그리고 저긴 이제 화초 나무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브이로그 이것으로 다 끝일지 아니면 2부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화이팅!